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 이야기들, 고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뭐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100년 후에 몇 개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근데 티르는 이야기의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고대인데 8세기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로 재편되거든요. 그러면서 밀려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워낙 고대의 강자였기 때문에 요일로는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딱 하나 나와요. 펠리르라고 하는 거대 늑대에 팔 넣는 얘기 나오는데 오딘은 애꾸입니다. 그래서 애꾸가 있고 마법사가 하나 있고 양쪽에 까마귀가 2마리 있으면 오딘이에요.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미르 샘물의 뿌리에 있는 현자의 샘물이 있어요. 미미르라고 하는. 거기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 눈을 하나 뽑았었어요. 그래서 애꾸가 됐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져요. 그거 갖고도 부족해요. 내가 세상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드라실 나무에 매달립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린 다음에 창으로 자기를 찔러요. 죽어요. 그리고 9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가지의 마법을 이해하게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실 죽는다라는 건 자꾸 물리적인 죽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밤마다 죽습니다. 아침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랑 같이, 까마귀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해줘요. 오딘에게. 목요일은 뭐 다 아시는 이제 토르입니다. 망치 들고 다니는 전쟁의 신입니다. 프레야는 이제 아까 말한 아름다움의 여신.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이제 남성적이에요. 이런, 특히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쁜 여자들,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프레야도 그렇고, 예쁘면 어디가 모자라요? 머리가. 뭐 그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요새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요일하고 상관없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제 발키리에, 그래서 이제 오딘의 시녀들이기도 하고, 오딘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여자들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말을 타고 전쟁터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용감하게 싸우는지를 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되는 자를 선택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발키리가. 그래서 발키리 행진곡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발키리에. 그래서 전쟁터에 늘 뜨는 거예요. 무슨 드론 뜨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막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택을 당하니까. 그래서 바이킹들은 죽을 때 칼 들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비겁하게 죽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민족,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바이킹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커크 다글라스 나오는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는데 칼을 달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미쳤냐고. 그쵸? 이 사람 내가 우리가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막 칼 달라고 막 그래요. 내가 칼 들고 죽어야 바라려고 하는데. 뭐 이제 서로 이제 풍습이 다른 거죠. 발키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로키가 있습니다. 로키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 가장 현대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북녘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들하고 서리거인들이 뭐 대결을 하는데 선악은 없어요. 그 신은 선이고 뭐 거인들은 악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선하신가요? 악하신가요? 네? 선하신가요? 우리가 말이죠.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고 그래요. 그죠? 선악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저놈은 악당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알고 보면 다, 에휴,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이러죠. 우리가 살기가 좋으면 선해집니다. 너그러워지고요.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내가 형편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자꾸 악에 바치고, 뭐 악해져 가는 거죠, 뭐.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요새는 외부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요. 현대사회는. 그리고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북녘신화는. 거의 신들만 나오고. 그래서 신들이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 신화는 안 죽어요. 신들은 죽지 않는데 여기는 신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명사거든요. 그렇죠? 나무는 한 번 만들면 영원한 나무예요. 저게 풀 되고 막 꽃 되고 이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근데 현대는 명사 시대가 아니라 동사 시대예요.
명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양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는 동사,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건 동양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막 복수도 정확하게 쓰고요. 우리는 복수 안 쓰잖아요. 애매하게 쓰잖아요. 동전들을 다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돈들을 다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돈 줘봐. 이러지. 이런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무게 있는 것들은 땅으로 떨어진다. 중력. 뉴턴의 절대과학인데, 근대는 절대의 시대고요. 현대는 상대성의 시대잖아요. 불확정성의 시대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데. 하이젠베르크가 그 불확정성의 원리로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가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고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확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고정을 시켜놔야 관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상대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새는 다문화의 시대고, 또 하나 트릭스터의 시대. 트릭스터가 이런 이 로키예요. 로키는 자기가 뭘 원해서가 아니고요. 목적은 세상의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러나 맨날 장난치고 사건을 만들고. 은근히 인기가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걸 트릭스터라고 불러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러나 힘도 세고 창조력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이고, 그냥 목적은 하나, 재밌게 살자.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의 시대 아닙니까? 재미. 그래서 뭐 그리시나에 나오는 헤르메스도 그렇고, 중국의 손오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토끼와 호랑이에서 토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목적은 재미. 선과학을 나누는 것도 근대적인 거예요. 뭔가 좀 분류하고 질서를 만들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하늘 올라가서 막 다 복숭아 다 따먹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트릭스의 목적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가만히 서로 있으면 질서를 지키고 위계를 지키고 서로 뭐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러고 살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누군가 갑자기 가끔씩 와갖고 집 나갔던 삼촌이 와갖고 집을 한번 확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그런 데 보신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개인의 이익에. 그래서 자꾸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쪽이 매력적인 이유도 그렇고. 뭔가 좀 사회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고정화되고 있어요. 신분제. 그렇죠? 아버지가 뭐 하면 뭐 KT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계속 되물림되고 고정화되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나갖고 자꾸 뒤집어줘야 돼요. 그게 트릭스터 역할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을 자꾸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벌거벗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처럼 자꾸 까발리고 요새 그런 애들 많잖아요. 신상 털고 막 그런 거. 그래서 트릭스터 역할. 그래서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게 북유럽, 북아메리카 신화, 아프리카 신화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트릭스터의 성격은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요. 권력은 경계를 나누죠. 나눠야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현대사회는 자꾸 분리되고 분열시키고 세대 나누고 뭐 가난한 자 나누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나누고 기생충이 왜 칸네 영화에서 대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서구적 상상력이 그대로 채용돼서 그래요. 분리하기 상상력에서 딱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받은 건 어느 가족이에요. 일본의 고레야다 감독. 둘 다 가족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서로 보듬습니다. 그 둘이 붙어서 누가 이겼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 동양적인 건 서로 보듬는 게 동양적인 서양은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이야기인데 그러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서양적 상상력을 그대로 투영시켰거든요. 영화에다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영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고발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 자꾸 전복시키고 아까 우리 유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트릭스터를. 자꾸 벌거벗었다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 뭐 아기장수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신화에서 자꾸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전복적. 그래서 사실은 북유럽 신화는 제가 뭐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가장 주인공은 로키예요. 로키가 없으면 아무 이야기도 안 돼요. 로키가 계속 사건을 만들고 뒤에서 토르가 해결하고 저 멀찍이서 오딘이 부채질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북유럽 신화 핵심은. 그래서 계속 사건을 만들고 그건 아까 바이킹들이 모험을 계속 떠나고 집에 가만히 있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꾸 나가야죠. 사건을 만들어야죠. 일을 만들어야죠. 자꾸 집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키라든지 이런 어떤 트릭스터라고 불리는 뭐 트릭이란 말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이거나 그게 아니고 목적은 하나예요. 재미예요, 재미. 윌리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변화를 왜 자꾸 트릭스터는 왜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스스로가 개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연초만 되면 뭐 해야지 그러고 안 되고. 그러나 강제로 누가 옆에서, 밖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한테 알려라 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는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동화 주인공들이 다 여자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남자가 만든 세계를 남자가 못 고치거든요. 여자가 고쳐야죠. 이제 한 100년쯤 지나서 여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동화 주인공은 다 남자일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여자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요새 아싸, 인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싸가 세상을 바꿔야죠. 내부자가 왜 바꾸면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죠. 민영의 야수도 사실 성장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제 우리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평균 나이가 41살이 넘어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는. 우리가 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힘 빠지고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에 어떤 활력은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자꾸 변화를 하고 그런 걸 좀 받아들이고 함께.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꾸 불쏘시개를 해서 이렇게 부추겨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고정된 세계, 명사형에 대한 반발. 그게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계급 나누고 고정화시키고 물건 팔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들.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측면. 우리가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세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보면 다 TV를 보고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돼요. 누군가가 뭐 칼에 찔리는 것도 영화로 보고 있으니까 저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보다는 와 저게 공감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럼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부추기는 뭐 그런 역할도 좀 하고요. 트릭스터가. 그리고 이제 그 북유럽 신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거는 이제 반지의 제왕부터 우리 어벤져스까지를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이거든요. 그 탐욕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널리 알려진 니벨룽겐의 반지. 우리가 대표적인 탐욕은 돈과 권력이죠. 지금까지 늘 종교가 이 역할을 했어요. 초기에. 물론 종교가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만 뭐든지 절대적으로 오래 가면 타락합니다. 모든 물건은 다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도가 100년 전 제도를 지금 그대로 그때 좀 좋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썩어서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장래도 그렇고 그래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늘 이제 종교가 해왔던 것들은 이 탐욕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걸 또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어떻게 탐욕을 경계할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탐욕스러운 뭐가 문제일까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탐욕은 100명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한 명이 다 가지겠다라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돼지고기 안 먹고 힌두교가 소고기 안 먹고 그러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뭐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예수가 막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전상들 막 걷어차고 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개인의 탐욕, 공동체를 붕괴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는 탐욕의 자본주의 아닙니까?
권력은 다 나를 보게 만드는 게 권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권력자입니다. 탐욕은 탐욕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신화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좀 다르지만 미다스는 황금 때문에, 그죠? 자기 딸까지 황금이 돼버리고. 우리가 욕망을 갖는 건 맞아요. 욕망이 있어야 의지가 생기거든요. 무엇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나 그것을 남을 괴롭히고 탐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욕망은 욕망하고 탐욕하고 다르죠. 의지가 있어야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의 문제는 욕망이 없잖아요. 그 집에 그냥 갇혀서 혼자 그러고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할 것인가? 50대 50이란 건 없습니다. 어디든지. 남녀평등 50대 50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이죠. 우리가 뭐 태양도 마찬가지인데 뭐 얼마 전에 이제 하지가 지났지만 낮이 길든지 밤이 길든지 해요. 대개는. 50대 50이라는 건 그냥 기하학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끊임없이 조절할 까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게 중용인 거죠. 중용은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저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에 따라서. 이카로스 얘기는 아시죠? 아버지랑 둘이서 이제 날개를 달고 앞에 뭐 긴 얘기가 있습니다. 빼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전에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기 전에 아버지가 얘기하죠. 너무 높게 날면 밀랍으로 만들었으니 날개를 다 붙였으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서 추락하고, 너무 낮게 날면 밑에 습기가 올라오니까 무거워져서 날개가 무거워서 추락할 것이다. 잘 날아야 된다. 잘. 그래서 똑같이 고도 50m로 날아라 이게 아니고, 이건 과학이고요. 그게 아니고 바다가 높으면 좀 올라갔다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젊은이니까 떠서 이제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잘 그 중심을 잘 찾아가요.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탐욕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종교가 약화됐잖아요. 특히. 그래서 천벌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천벌 받으러만. 하늘이 있어야 벌을 내리죠. 니벨룽겐은 그 고대 독일의 이제 전설적인 왕조의 시조가 이제 니벨룽겐이에요. 그래서 난쟁이 부족들입니다. 난쟁이는 어디 사냐면 지하에 살아요.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 그래서 금 세공자들이에요. 돈은 그래서 뭐 그 하데스를 플루토라고 부르는 거 부자란 뜻입니다. 광물은 다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풍요로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유럽 세계에서 난쟁이들은 동굴 속에. 그래서 해를 보면 돌이 됩니다. 막간에 안 나오고 금세공을 잘하는 사람들. 걔네가 만든 반지. 이게 이제 절대 반지이기도 하고 니벨룽겐의 반지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상징이고 황금의 씨앗이고, 니벨룽겐 반지는 뭐 중세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데 바그너가 이거 오페라로 만들었죠. 16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이 북유럽 신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굴베이그는 이제 탐욕의 마녀인데 신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신들의 마음 속에다가 탐욕을 넣기 위해서. 근데 신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탐욕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해요. 근데 못 죽여요, 신들이. 3번이나 불을 태워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패합니다. 탐욕은 안 죽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이 니벨룽겐 반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정말로 짧게 말씀드리면 오딘하고 로키하고 또 하나 셋이서 놀러 갔어요. 수달이 한 마리 보여요. 그래서 저걸 잡아먹자라고 돌을 던졌거든요. 수달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민가로 갔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음식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 아들이었던 거예요. 수달로 변신해서 연어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묵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에 대한 배상을 해야지. 뭘 원하느냐. 근데 수달을 살을 다 빼고 가죽 거기다 황금을 채워라. 그때 로키가 알았어. 그리고 가서 난쟁이들의 황금을 뺏어와요. 근데 좀 가다가 난쟁이를 봅니다. 안드발이라고 하는 난쟁이인데 반지. 네 반지에 깼는 거예요. 이건 주면 안 된다. 이거 있어야 내가 황금을 찾고. 황금의 씨앗인데 뺀다. 그때 반지에 저주를 내려요. 그 반지를 가진 자에게 저주가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먼저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죠. 그래서 한 아들이 용으로 변해요.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황금이라는 거를, 황금은 왜 필요합니까? 지키려고?
아니잖아요. 쓰려고. 돈을 쓰시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용은 황금을 자기가 용으로 변해서 그 반지, 그 호빗 뭐 나오는 그 2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황금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 그거 갖고 뭐 황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둘러싸고 계속 저주가 계속 이어져. 굉장히 한번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반지를 강에다 버려요. 더 이상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걸 누가 줍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서 걔가 주웠잖아요. 그 누구예요? 골룸이 주우면서 반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또 탐욕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뭐 오딘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훈족 한번 등장합니다. 이 유목민들. 훈족이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200년 동안 나타났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 사라졌어요. 근데 북유럽 신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훈족은. 이게 뭐 흉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모릅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만든 독일 이제 국영방송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 훈족은 어디서 왔는가 보면 신라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경주박물관 가면 그 유물이 있어요. 말 타고 있고 뒤에 솥 있는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게 기마인물상인데 그게 훈족이 지나간 자리마다 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출발했다. 그건 아니고 이쪽에서 신라로 갔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유럽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까지 다 밀어내고 게르만족의 이동은 유럽 역사에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훈족한테 밀려난 거예요. 훈족이 쭉 지나가는데 여기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자기네가 여기 자기네 세력권인데 자기네 두목이잖아요. 누가 하나 지나가는 거죠. 싸움이 벌어집니다. 훈족한테 개박살이 나요. 제대로 싸움도 못 해보고 아주 다 죽습니다. 잘못해서 싹싹 빌고요. 돈 싹 주고 저쪽에 넓은 땅 있다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돼요. 훈족한테 밀려서. 근데 훈족의 왕이 아틸다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까 그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그 오빠한테 살해당해요. 그래서 자기 오빠에게 그 자기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아틸다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오빠를 부릅니다. 오빠 나 재혼했어. 축하해 줄 거지. 놀러 와. 그리고 신하들 다 데리고 와. 그때 몇 명 찍어요. 훈족의 왕이 부르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뭐 그런 얘기로 끝나요, 제 얘기. 아까 훈족의 얘기는 그렇고요.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되고 니벨룽겐의 반지는 그 탐욕에 대한 경계, 아까 말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700만 년 전에 침팬지로부터 갈라서 나와서 가장 중요한, 직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음식을 나눠 먹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직립을 통해서 물건을 손에 쥐면서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동물원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진화에서, 우리가 과학적 진화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거든요.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이 이겨요. 진화의 핵심은 함께예요. 지금까지 힘센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매머드를 놓고 함께 싸운 사람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그렇죠. 각자 도생, 뭐, 혼술, 혼밥. 아니, 혼자, 여행 가는 거 멋있죠. 그냥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는 게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가 넘어요.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이 탐욕의 시대. 그래서 탐욕은 결국은 공멸합니다.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바랄라죠. 아까 말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영웅들을 다 모아요, 한 곳에. 그리고 마지막 그 북유럽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 전쟁을 위해서 용사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서로 막 싸움 연습하고 저녁이면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려 놀고 딱 그 고대 공동체 모습입니다. 거기에 누가 뭐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벤져스 잘 보셨어요? 엔드게임 마지막. 아이언맨이 죽잖아요. 이 얘기 했다가 막 뺨 맞는 사람 많아요, 초반기에. 아이언맨이 죽는다 이래갖고. 아이언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블이랑 계약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였는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자기가 희생해서, 하여튼 뭐 거기서는 지구를 살려내죠. 희생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딸하고 같이 그냥 조용히 혼자 살 수 있는데, 자기 가족들끼리. 그거 버리고, 다시 어벤져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지구를 위한 우주를 함께 살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좋잖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함께 서로 발바닥을 맞대고 서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탐욕의 자본주의라서 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좀 일방적으로 뺏고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고 시스템이 자꾸 붕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홀로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친구에서 왔어요. 친구. 프렌드에서 왔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자유로운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녘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죽음, 신들의 죽음. 이게 이제 라그나라크입니다. 게임도 있는데, 신들의 황혼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끝이 납니다. 신화가 끝이 나요. 다 죽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건 이제 그 신화도 그렇고 인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에요.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세상은 이런 거죠.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는. 자, 그리스도교는 창조에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 가고 지옥으로 가고. 불교는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예요. 그거는 그 중동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거기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회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100살이 넘어서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같으면 다 도망가죠. 내가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래. 개종해야죠. 아시아는 그렇습니다, 아시아는. 근데 거기는 사막지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막을 횡단해 가야 되고 너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더 잔혹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 환경이. 아시아는 풍요로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설이 2번이잖아요.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그래서 1월 1일 한번 해야지. 그럼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구정 때 또 한 번 하고 이런 느낌으로. 아시아는 좀 너그럽습니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에. 이게 가능한 윤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회는 뭘까요, 도대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거. 윤회는 다음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우리 다음 세상에 또 뭐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죠. 윤회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다음 세상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다시 무엇이 돼서 만날지 모르니 지금 잘해줘야죠. 현재 함께 잘 살자는 얘기죠. 그게 핵심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윤회하죠. 어떻게 해요? 그건 굉장히 저는 뛰어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달라이라마가 환생합니다, 환생. 그죠? 환생을 하거든요.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새로 태어난 달라이라마를 찾습니다. 전국에 라마승들이 다니면서. 그건 뭐겠어요? 가장 훌륭한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달라이라마니 아들이 달라이라마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아이를 찾아서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니 달라이라마가 최고죠. 또 다음 계속 그런 식으로 전해져 온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제도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환생, 윤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윤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라그나라크는 이제 신들이 죽는데 발데르라고 하는 청춘의 신이 꿈을 꾸는데 자꾸 죽어요. 자기가. 청춘은 우리의 젊음이고 삶이죠. 거기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엄마가 세상을 다 다니면서 발데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돌한테 약속을 받고 새한테 약속을 받고 물에게 불에게. 그러니까 아무도 해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로키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세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랬더니 딱 하나 너무 어려가지고 황금가지입니다. 겨우살이에요. 시장에 가면 겨우살이 팔아요. 이게 뭐 고혈압에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누런석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가지, 프레이저가 쓴 황금가지 책은 이 겨우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만 약속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얘를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발데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이 바이킹들은 화형입니다. 화형이래. 네, 화장하는 화장. 배에다가 유품 다 실어서 배를 띄우고 불화살을 쏴서 태웁니다. 로키가 갇혔다 풀려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전쟁. 뭐 그건 아닌데 하여튼 로키 쪽과 신들이 이제 이 비그르드 전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딘도 죽고요. 토르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불의 거인, 수르트라고 하는 불의 거인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진짜로 무서운 거. 네, 물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물불을 다 어디서 씁니까? 종교에서 다 물불을 쓰죠. 세례를 하고 늘 촛불을 켜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물로 한번 다 망해봤잖아요. 대홍수. 그 다음은 다 불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불심판이고요. 또 뭐 물로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물로 싹 끝났으니까 우리는 불로. 그래서 싹 타요. 그리고 세상이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릅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쫙 떠올라서 2세대 신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북녘신화는 이런 식으로 갱신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태어나고요. 오늘 종말을 맞이했다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싱싱하게 살겠어요. 아일랜드 신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 바뀐다. 얼마나 싱싱합니까? 내가 어제 사로잡히지 마시고 미래를. 오늘 늘 그렇지만 여기 현재.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가 어쩌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그건 모르겠고요. 물론 준비는 해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요. 한 달도 끝나고요. 1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의뢰를 하고 우리가 잘 때마다 입 닫고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수하고 의뢰해요. 연말에는 또 뭐 송년회도 하고 늘 의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세계는. 그래서 끝이 나야 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끝내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끝을 내야 새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통과를 해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예수도 그렇잖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넣으라고. 그렇죠. 늘. 그래서 자연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절을 따졌을 때 겨울은 죽음이고요. 그렇죠. 나무는 해골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봄이 되니까 저게 분명 해골이었는데 나무가 저기에 새순이도 없고 꽃이 피고 4월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죽었던 땅에서 라일락이 피고 그러면 사람도 우리도 그렇죠? 그럼 다음 세상에서 그래서 이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똑같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절망스러운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뭐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아까 오딘 지혜를 얻고 사실은 북유럽 그 바이킹들에게 북유럽 신화는 요새식으로 따지면 자기계발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오딘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눈도 뽑고 용감하게
뭐 정말로 눈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럴 각오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사직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려고만 살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뭐 우리가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탐진치라는 게 있죠. 지금의 시대예요. 탐욕스럽고 분노가 많고 어리석어요. 이건 사실 부처님 죄악이라고 그랬죠. 뭐 어리석은 것도 죄악이거든요. 좀 현명해 주셔야 돼요. 현대사회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시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질서도 없고 원리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너무 탐욕스러워서도 안 되고 분노하지 마시고 요새 세상에 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화를 내지 마시고 모험을 하는 게. 자,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